안녕하세요. 뼈아대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0대 사건으로 모으는 돈의 역사 이슈 따라잡기 시간이고요. 오늘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홍춘호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영선 작가님 반갑습니다. 야, 오늘은 노후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응? 짧은 시간이지만 또 우리 365일 매일 모실 수 있는 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박사님의 고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노후 준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일단 첫 번째 이미 노령층이 되시지 않으셨다면 제 생각에는 너무 그렇게 주택이든 주식이든 너무 자산에 대해서 너무 한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 하면 일단 그 사람들의 인생에서 분기점이 되는 시기를 만 35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만 35. 왜 그러냐면 이제 선진국 기준으로 해서 그때쯤 자녀 출산이나 결혼이라는 인생의 양대 이벤트가 그렇죠. 벌어지게 되고요. 이벤트, 엄청난 이벤트. 예,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 주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지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학군, 교육 여건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일단 현재 이제 한참 일을 하게 되는 워킹 에이지 한 35세에서 55세 정도에 있는 열심히 일을 하시는 나이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주택 구입을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또는 비판적으로 보지 말자.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미국 할 거 없이 미국 한 나라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소득계층, 그러니까 최상위 소득계층 20%라든가 아니면 중하위에 속한 소득계층들의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거의 80%, 70% 이상을 다 차지한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국만 이상하다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그건 미국을 본 거고요. 미국조차도 중산층 하위는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부동산의 비중들이 얼마냐면 91% 정도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상류층들이 워낙 주식을 많이 하는 것뿐이지. 비율이 이렇게 나오는 것뿐이지. 네.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예외는 독일인데 독일의 중산층 하위 계층은 또 부동산에 대한 보유 비중이 40%밖에 안 됩니다. 여기는 공공주택. 근데 이제 여기도 지금 공공주택 문제들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는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주택을 다 마련해주고 보장해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조금씩 이제 유럽조차도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실사례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보다 일단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중이 높다라고 이야기해왔는데 다른 나라 중산층들의 흐름들, 자산의 보유 비중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렇게 특별히 이상한 나라는 아니다. 특별한 게 아니다. 예. 예, 그래서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두 번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해서 이 35세부터 한 55세 사이는 근로소득으로 계속 이 보상이 좀 수익률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샀을 때가 저점이면 너무 좋은데 고점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 그러면 예. 메워 나가는 거죠. 예, 맞아요. 소득을 통해서. 그러니까 메워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55세 이상의 이 노령 연령층이 딱 도달을 하게 되면 이제 오늘 그게 주제일 것 같은데 재테크라는 게 사실 젊어서는 열심히 저축해서 위험 자산에 투자하세요. 그리고 그 위험 자산이라는 게 뭐 국내외 주식과 부동산 아닙니까? 예. 이거는 이미 다 했으니까. 자, 그러면 55세 이상의 분들은 어떻게 했느냐? 지난 5년, 10년 동안에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부동산의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는 게 가장 유력한 투자 수단이었다. 왜 그런가? 금리가 너무 낮았다. 1%대에서 계속 저금리들이 지금 지난 5년, 10년 가까이 사실 그 금융위기 이후에도 보면 2%대에서 지금 계속 잠깐 올랐다가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금리가 너무나 낮은 상황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던 분이 은퇴하면서 내 보유하던 집을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은행 예금을 가입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전략이 되어버렸어요. 예. 뭐 5억 원을 예를 들어서 예금하시는 진짜 부자죠. 5억 원을 예금하시는 분이 있다 해도 1년 이자가 600만 원, 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건 뭐 죄송합니다만 차 하나 있고 이러면 지역 건강보험 한 달이 아닙니다, 여러분. 1년입니다. 이 건강보험료 내기도 바쁜 그렇죠. 상황이 될 수도 예. 있는 국민연금에서 뭐 충분히 나오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또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대부분 수령액들 보면 참 이게 용돈연금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갑자기 노후빈곤의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의 58년 개띠 다시 말해서 베이비붐 세대들이 50대 후반, 60대 초반에 접어들면서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소형 아파트를 매입하는 임대사업자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갖다가 담보로 잡혀서 대출을 받아 그걸 가지고서 교통요건 좋고 그리고
임대 놓기 쉬운 소형 아파트에다가 아파트에다가 투자를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2010년 정도만 하더라도 오피스텔의 실질적인 그 임대 수익률이 한 10% 정도가 되던 엄청났네요.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투자를 해왔죠. 근데 이제 이 전략도 요새 한계에 이제 부딪히기 시작했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전체 주택 시장에서의 매수자에서 보면 60대 이상 인구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매수자로 부각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주택금융공사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부담 지수. 그래서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움직인다. 이거는 이제 설명해 높을수록 부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평균이 한 118 정도. 그러니까 118. 딴 데보다 좀 비싼 거고요. 전국 평균으로 살펴보면 한 60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상당히 싼데 그 역사적인 평균 수준을 언제 13, 14, 15, 16년에 하회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였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100도 깨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7, 18, 19년 이 3년간의 주택 가격 상승으로 서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최근 서울 아파트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 기준으로 해서 지금 120을 넘어섰습니다. 역사적 평균을 넘어섰네요.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00도 넘고 118이라는 역사적 평균도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새로 부동산을 사서 임대를 놓겠다고 해본들 임대 수익률도 굉장히 지금 최근에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 오피스텔의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2010년 정도에는 한 10% 정도인데 지금 얼마냐? 6%가 깨질라 그럽니다. 자, 오피스텔은요 공실의 리스크가 있다. 그렇죠. 두 번째가 감가상각이 빠르잖아요. 빌트인이 그러면서 맞습니다. 이렇게 상하기도 좀 그렇죠. 세 번째 유동성도 매매가 잘한. 왜냐하면 아파트는 다 표준화돼 있어서 맞습니다. 무슨 단지 어느 아파트 몇 평 이런 끝인데 오피스텔은 개별 매매가 참 쉽지 않은. 그래서 유동성이 또 떨어집니다. 이런 요인이 있어서 그러려면 수익성이 되게 높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6% 임대 수익률이라는 건 이건 굉장히 이게 수익률이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피스텔에 임대를 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소형주택에 대해서 아파트를 사서 임대 소득을 얻어보겠다고 하신 분들은 그동안은 이미 3부는 대성공했죠. 왜냐하면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그러나 지금 그걸 투자를 하시겠다라면 가격이 소형주택 위주로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형주택은 잘 안 오르고 맞습니다. 대형주택보다 소형주택들이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추천드릴 수 있는 건 결국 그럴 바에야 이제 지금 은퇴를 하셔서 노후 자금을 운용하셔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타이밍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서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쥐고 흔들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사면 주가가 오르고 외국인이 팔면 주가가 빠지는 관계를 갖다 보니까 환율과 주가가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결국 그 임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계시던 분들 입장에서 임대 사업의 수익성이 너무나 좀 그렇게 좋다고는 이제 말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주식이라는 게 너무 위험하지 않냐고 걱정하실 텐데 주식 가격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환율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면 그래서 달러의 예금이라든가 아니면 달러 표시되어 있는 채권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주식들 중에서도 배당주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리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입을 함으로써 한국 주가가 급락할 때 그럴 때는 환율이 뜨면서 그쪽에서의 손실을 막아줄 수 있고 또 반대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잔뜩 사러 들어오면 환율은 떨어지고 주가는 오르니까 그때는 이제 해외 투자해 놓은 데는 환손실이 좀 생기지만 대신 국내 주식 가격은 탄력적으로 또 오를 테니까 그때 수익을 실현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저희들은 이제 대략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국내의 주식 같은 자산의 한 6 그리고 해외에 있는 주식과 채권의 한 4 정도를 투자를 하는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저는 이제 50대 초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60대다라고 하면 반대로 해외 자산들을 한 6 정도. 왜냐하면 주식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더 안정적으로. 그렇죠. 국내 주식을 한 4 정도를 해서 이렇게 배정을 하면 저는 이렇게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거의 수익률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라고는 차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적어도 과거의 역사적인 이런 수익을 한 1980년부터 꾸준히 해왔다고 보면 연 한 7, 8% 정도의 복리 수익률들을 기록해 준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이 전략은 일단 대출도 왜냐하면 아까 임대주택을 하면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대출도 안 받아야 되면서 두 번째 우리 국내 주식이 최근에 배당 수익률이 한 2% 근처 되는 거 아시죠? 배당 수익률도 좋고 세 번째 최근에 외화 예금 금리도 우리 국내 금리보다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대안적인 즉
위험 자산에 올인해라 이런 게 아니라 위험 자산의 고수익을 챙기되 위험 자산이 2008년이나 1997년처럼 급락할 리스크들을 대비해 달러 자산도 좀 안분 배분하는 이런 전략들을 갖춰 나가시면 어떨까 싶고요. 실제로 이런 전략들을 따르는 상장지수 펀드라든가 다양한 상품들도 출시돼 있으니까 고령층, 저보다 나이 많은 선배님들, 인생의 선배님들은 이런 전략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55세 이하, 35세에서 55세 사이에 있는 결혼을 하시거나 또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들을 하셔야 되는 분은 좀 힘들어도 위험 자산에 대한 익스포저들을 계속 가져나가고 이거는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돈 좀 굴려봅시다나 마법의 돈 굴리기 이런 책들 읽어보시면 잘 나와 있고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35세 했을 때는 저도 이제 그 시대를 지나서 이제 42인데 만으로 따지면 이제 40인데 왜 웃으세요? 마흔이 돼버렸어? 나이를 자꾸 낮추는 거는 이제 나이가 들었다. 아니 만으로 35세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만으로 하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너무 부동산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실제적으로 그 나이 때 되면은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기 때문에 실제로 주거 공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크지만 이거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해서 집을 끝까지 안 사려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게 좋다. 그것도 베팅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다른 나라 봤을 때 미국을 제외하고서는 실제로 자산의 대부분이 거의 주택이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안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거고, 이제 은퇴하거나 거의 은퇴할 시점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야 소형 아파트 이렇게 임대 오피스텔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주택 부담 지수가 되게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으로 말씀하신 게 그거죠. 예, 국내 주식과 그에 반대로 움직이는 해외 채권이랄지 외화예금이랄지 주식이랄지. 그러니까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서 하시면은 당연히 보장된 건 없습니다만 박사님 지금까지 공부하시고 하는 상황 봤을 때에는 가장 안정적으로 이어가면서도 어느 정도 수익을 조금 긍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50대면 조금 더 주식의 비중을 높이고 좀 나이 더 있으신 분들은 안정성을 위해서 해외 채권이나 이런 것들을 미국 채권이나 그런 것들을 구입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진짜 자세히 알고 싶은 거면 돈 좀 굴려봅시다. 마법의 돈 굴리기 이런 책들 읽어보시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이건 정말 여러분 고급 정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잖아요? 네, 요새 상품이 굉장히 많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피디님 이해했죠? 예. 이 정보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께서 노후 준비를 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박사님 고급 방송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